저희가 오늘도 손님분이죠? 네. 언제쯤 소장품을 찍어볼지. 사실 저희 지금 이제 올해 분갈이해야 될, 저희 소장품 분갈이해야 될 아이들이 참 많긴 한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물을 줘놔서 너무 좀 젖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당분간은 손님분들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인트로나 이런 앞에 쓰는 제목이나 썸네일 제목이 늘 주제가 같으니까 항상 머리를 굴려요. 오늘은 뭐라고 다르게 설명을 해볼까 하고. 해보여, 그게 뭐 있어요, 그냥.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적당히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렇죠. 자, 이 친구는 오렌지 에보니라는 네. 친구입니다. 지금 색감이 요새 정말 절정으로 또 예쁘게 나오기 시작했죠, 친구들이. 네네. 맞아요.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이제, 원래 이게 그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에보니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립스틱? 립스틱에 가깝죠. 그러니까 립스틱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립스틱이라는 것이 어떤 또 대명사 같은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친구들은 거의 뭐 에보니니 립스틱이니 하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죠. 어느 순간 립스틱이 많이 이제 그렇죠, 하고 그렇죠. 세분화, 이름이 세분화가 되면서 립스틱이 많이 사라졌는데 립스틱이라는 어떤 그런 대명사격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색감이 아주 빨갛게 있는 것이 아주 예뻐요. 네. 저희가 조만간 단풍 구경을 가려고 했어요. 오늘 내일 중에. 근데 하필이면 좀 일정이 생겨가지고 단풍을 좀 다음 주쯤에 보러 가야겠어요. 그쵸? 다음 주면은 단풍이 다 져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 올해 단풍 올해는 못 볼 것 같은데. 그니까요. 하필이면 얘 또 그래가지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가을에는 단풍을 굳이 보러 가지 않아도 길거리에 떨어지는 낙엽이나 은행잎들만 봐도 기분이 좋긴 해요. 그 계절이 느껴지는 그런 환경이나 냄새가 참 좋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자, 뚝딱 네, 오렌지. 오렌지 에보니 네. 또는 립스틱 열심히 봤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화이트 팜이라는 친구죠. 이 네. 친구가 정말 색감이 너무 예쁘게 물들다 보니까 거의 재고가 남아있지 않아요? 구멍이 없나요? 아니, 있는데 제대로 안 막혀져 있는 것 같아. 밥그릇 같이 생겼다. 이거 밥그릇인데? 저희 꼭 국그릇 네. 약간 이런 거 같이 생겼네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배수구를 뚫어주니까 그렇죠. 컵, 뭐 밥그릇,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갖고 그렇죠, 오시거든요. 전에 이거 갖고 와가지고 죽인 것 같아요. 네. 뭔가를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손님분인데. 그러니까요. 화이트팜 정말 예쁩니다. 색감 있는 게 너무 예뻐요. 화이트팜도 전에도 손님분 할 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번 등장했었죠. 저희가 딱 가을 매장 개시를 하자마자는 꽤 많이 등장을 한 친구예요. 예쁘니까 그러겠죠? 네, 그렇죠. 너무 예뻐요. 상태도 참 좋고. 옛날에 어릴 때를 추억하면요. 가을 하면 가을을 낙엽잎을 주워다가 미술 시간에 그런 걸로 수행평가를 보고 그랬었는데 아빠 때는 그런 거 없었죠. 미술이랑 과목이 없었죠. 아니지, 미술은 있었지. 있었어요? 당연하지. 우리가 오히려 과목이 더 많지 않았나? 국어, 수학, 영어 있었어요? 언제 때 얘기하는 아빠 거야? 막 초등학교 때. 영어는 없었지. 그쵸? 영어 말고 또 뭐? 과학? 과학이, 그 생물, 5학년, 6학년 때부터는 생물하고, 생물하고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보통 과학이- 국영수사과를 배우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가 있으셨나? 사회도 있고, 국사도 있고, 오, 체육, 음악, 그렇죠. 도덕. 그러네, 도덕. 오랜만이다. 우리 때 생각보다 과목이 많았어, 우리 때도. 한문 이런 것도 배우셨어요? 한문이 초등학교 때는 없었던 것 같아. 한문 중학교 때 없었을 때. 맞아요. 사실 아빠 때도 많았고 저희 언니랑 저랑 4살 차이인데 저희 언니 세대랑 제 세대랑 다르고요. 제 세대랑 제 바로 밑에 학년 세대랑 과목이 또 달라요. 언니 때는 막 윤리,
막 화학, 생물. 뭐 초등학교 때야. 아니 고등학교 때. 그렇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세분화해서 막 과목이 막 15개씩 막 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과학도 이제 4가지로 나뉘고 막 사회도 막 이 사회 저 사회 막 이렇게 많게 나왔는데 딱 저희 세대부터는 통합 사회, 통합 국어, 통합 수학, 통합 과학 해가지고 그 모든 걸 한 과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밑에 학년은 기말고사로 한 과목만 본다네요. 대학교처럼 학점제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자퇴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고. 그게 마음에 좀 안 맞나 봐요. 약간 시행기인 것 같은데 좀 힘든가 봐요. 학점 관리하는 게 약간 대학교처럼 해버리니까 세상 되게 저도 젊은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걸 보면서 세상 어른들은 이 빨리 바뀌는 적응을 어떻게 하시겠나 하면서 저도 가끔 키오스크 같은 데 쓰면 저도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그런 걸 사용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너가 이제 학교 그런 거 이제 바뀐 얘기를 한 거잖아. 그쵸. 근데 지금도 나는 그 교육 관련돼서는 많이 지금도 뭔가 이렇게 딱 체계가 이거다라고 그 안 돼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계속 바뀌고. 수능도 그렇고. 맞아요. 그 교육 이제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 어떤 그런 제도가 최상의 제도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외국들도 비교해서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외국 것이 또 그러면 또 최상이냐? 또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어떤 그 교육 시스템을 그렇죠.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많은 또 이해관계가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바뀌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소문들 있잖아요.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본다 하는 한참 올해 초인가는 모든 교과서를 없애고 태블릿 PC로만 수업을 하겠다라고 또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러면 또 문제가 만약에 태블릿 PC가 정전이 되거나 그게 안 돼 있으면 누군 또 공부를 못 하잖아요. 책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좀 여러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그게 계속 바뀌기 쉽지 않네요. 그렇지. 자, 화이트팜. 화이트팜이었습니다. 이게 그 전입 관리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 그렇죠. 좋아요. 또 가을 하면 아빠는 어릴 때 무슨 간식을 가장 많이 드셨죠? 글쎄 우리는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제가 또 아픈 곳을 찌른 것 같아가지고 흥분하네요. 그럼 아빠 뭐? 자 이거. 네, 요거 솜리엄이라는 솜. 친구예요. 아빠 뭐 땅에 있는 거 뭐 주워 먹고 막 나무 껍질 먹고 이랬어요. 이제 우리 때는 뭐 이제 그 우리 시골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세대 말고 우리 전 세대 즈음에서 실제로 이제 소나무 이제 껍질 이런 풀뿌리 보릿고개 이제 이렇게 심했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간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호기심에 이제 그런 그 소나무 껍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것을 이제 그냥 조금 먹어보고.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호기심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난해서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개념은 아니었고. 그냥 저건 무슨 맛일까 이런 느낌인가요? 이제 그렇지. 이제 그 전 세대 분들이 그렇게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따라해보고 싶고. 친구들이랑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벗겨서 먹어보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세대가 참 그런 세대에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그니까요. 저는 그래서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시대에 아픈 사람도 많고 막 병나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희 아빠 엄마도 그러시고 의외로 그 세대 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편찮으신 거 말고는 그런 잔병치레가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좀 역시 좀 험하게 이것저것 다 경험하면서 커야 면역이 생기고 자가 치유하는 것도 생기고. 그때는 뭐 병원에 빨리빨리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약에도 내성이 생기고. 아빠도 병원 막 아프다고 막 안 가셨죠? 안 갔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그 열병이라는 걸 걸렸거든. 이제 연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그렇죠, 열병. 그렇죠.
이거 자 솜니어. 솜니어 네. 심었어요. 걸렸을 때 집에서 한 달 반을 병원도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반 동안을 그냥 집에서 뒹군 적이 있지. 근데 걸렸을 어떻게 살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체 몸이 이제 그 면역을 그래서 내가 면역이 되게 강해. 그니까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잔병 치레가 거의 없게. 아니, 정말 어렸을 신기하다. 원래 열이 사람이 40도가 넘어가고 41도까지 가버리면 거의 고열로 죽는 그때 상황이 많잖아요. 내가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때 당시 내가 일어서지를 못하고 그쵸, 고열이니까. 그냥 정신이 맹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있었던 거지. 그니까. 근데, 조금, 이거는 좀 웃긴 얘기인데요. 저희 아빠 요렇게 크셨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신종플루를 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주일 내내 열이 안 떨어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막, 하루가 언제 지났는지도 모르게 막 아팠는데, 저희 아빠가, 아니, 안 죽어! 아니, 안 죽어. 아니, 내가 경험해 봤다니까? 안 죽어. 진짜 안 죽는다니까? 이러면서 병원을 안 데리고 가니까 저희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신종플루 요새 유행인데 그거 갖다 병원 데리고 가셔라. 학교를 일주일째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병원 갔더니 의사쌤이 열이 이렇게 높은데 병원을 안 오고 계셨냐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저희를 좀 강하게 키우려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병원 자주 가면 오히려 몸이 약해진다고. 그래서 가끔 중국밥을 넘기면서 저도 좀 강하게 큰 것 같아요. 감사해요. 네. 요거는 이제 화이트 엔젤이라는 친구입니다. 이름 하기도 전에 다 심어버렸네. 그러니까요. 화이트 엔젤이에요. 네. 너무 예뻤습니다. 이 아이도 뭐 최근에 심었던 건데. 그렇죠. 이거 영상으로 찍었었나요? 아마 그러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하도 나? 씹는 게 많으니까. 나도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같긴 하고. 아니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네. 맵이나금이라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질문 2개만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시 목대를 잘라서 새로 심어도 괜찮을까요? 네. 원래 다육이가 그렇게 심지 않나요? 그렇죠. 원래 번식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이제 기본이 그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적응이 안 돼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안 되는 방식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육이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정석이니까. 그렇죠. 정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질문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사후 관리 또는 사후 어떤 처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걔가 잘 적응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적응 못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한테도 문자로 이제 제가 문자 주문 때 번호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상담 문자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께서 목질화가 된 친구들이 잘라도 뿌리가 날까요? 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좀 어린 애들은 잘라서 바로바로 하시고 이쁘지도 하시는 것 같던데 좀 목대가 진 애들인데 요걸 잘라도 다시 뿌리가 나올까요? 하는 의문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목대가 되었어도 이 친구들 잘라서 약간 이렇게 2, 3일 그대로 말려서 놔두시면 이 친구들이 뿌리가 나와요. 특히 이런 계절에는 더 좋고요. 여름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같은 다육이로 봐주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목대도 목대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 식물이 이렇게 쭉 자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커팅해서 하는 것하고 여기를 커팅해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렇죠. 여기 위쪽을 커팅해서 하는 것은 훨씬 더 적응을 잘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밑에를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꽂아놓는다 하는 것은 이 뿌리가 나올 확률이 아까 위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목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목대인데 여기를 커팅을 하죠. 그렇죠. 여기를 커팅해서 번식을 하죠. 그렇죠. 여기를 커팅해서 번식을 하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모양도 있겠지만 윗부분이 훨씬 뿌리가 더 빨리 내립니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이 다 여기 얼굴 부분에 가운데가 생장점이라고 하잖아요. 생장점과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뿌리를 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맵이나 심고. 자, 심었습니다. 네, 맵이나 금 심었고요. 다음 아이는 네, 아모스라는 친구네요. 네. 아모스가 아직 휙해요. 이 친구도 핑크색으로 예쁘게 익는 친구인데 아직은 색깔이 덜 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지금 시기에 분갈이를 해도 될까요? 지금이 가장 베스트 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 언제 분갈이를 해야 되냐는 그 질문에 제가 이것은 정말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시기는 10월 중순서부터 그렇죠. 11월 중순이 그 한 달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11월 지금이 이제 중순 다 돼가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맡은 일이 많고 저희 집이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일을 해서 아쉬운 게 사실상 지금 재배동에 달라붙어서 모든 친구들을 번식하고 옮겨 심고 하면 정말 좋을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사정상 그런 것도 안 되고 몸 컨디션도 안 좋고 이래가지고 그게 올해 이 가을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치요? 그래서 이분께서 촬영 날짜를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촬영하는 날짜는 11월 10일입니다. 오늘이? 네, 오늘이 11월 10일입니다. 10일이에요. 그리고 네. 영상은 한 이틀이나 있다가 네, 나갈라나? 그렇죠. 그럴 겁니다. 요새 아빠 붕어빵의 시세를 아시나요? 1,000원인가? 1,000원에 몇 개? 1,000원에 한 개? 한 개? 오, 아빠 때는 몇 개였어요? 1,000원에? 5개? 5개? 5개가 아니다. 더 넘었구나. 7개? 내가 언제였냐면은 기억하는 게 한 10년 조금 넘겼을 때 네. 그때가 1,000원에 3개, 4개 이랬었어. 그렇군요. 한 3, 4개 했던 것 같아. 4개 정도? 그죠? 그리고 우리 때는 훨씬 더 많았지.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동네 앞에는 붕어빵 집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너무 시골 학교라서 없었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1,000원에 3개를 줬었어요, 붕어빵을.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한 개에 700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뎅은 1,000원 막 이러고 그래서 세상 물가가 왜 이렇게 빨리 오르는데 요새 거의 하나에 1,000원 하는 붕어빵도 생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아모스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조그만 분이 여기다 이걸 심는데? 그러신가 봐요. 요 정말 조그만 분에다가 뭐 심어달라고 하니까 네. 이것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네, 살구민금입니다. 네, 살구민금. 살구민금이에요. 이런 좋은 날씨에는 돗자리 피고 가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빠랑 같이 아빠 노래를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요새 노래보다 이런 날씨에는 김광석 씨 노래나 이문세 씨 노래 그 시절 노래를 듣는 게 참 낭만이 있어요. 이런 계절에. 그렇지 아무래도. 너무 막 딱 가을이 오면 이문세 씨의 그 노래가 또 생각나고 또 김광석 씨 노래는 여운이 남는 노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진짜 모든 노래가 흐린 하늘 뭐더라 이름이? 흐린 하늘에 제목이 좀 다 길어요. 편지를 써? 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그 잊어야 할 뭐죠? 이제 한다는 마음으로. 네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도 진짜 너무 좋고 광석 님이 부르시는 이등변의 편지도 너무 좋고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도 너무 좋고 진짜 참 맞아요.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그렇지. 네가 이제 하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음악을 접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거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영을 갔는데요. 야영 주최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 또래를 아시니까 옛날 노래 맞추기를 하는데 제가 다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근데 다 아는데 살구민금 네. 완성했어요. 제가 이렇게 라디오처럼 농장에 틀어놓잖아요.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판도라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노래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맞추려면 제목이랑 가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를 수는 있는데 누가 불렀는지 제목을 모르고 제목도 모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그 이용님의 그 10월의 마지막 밤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뭐 있는데 이 노래가 문제로 나왔어요. 아이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계속 그냥 그 부분만 생각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이러는데 막 이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나도 갑자기 생각하려고 하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더 안 나네요. 뭐였죠?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아니잖아요. 그런가? 약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아무튼 어쨌든 네, 이 노래를 저 혼자 막 중얼중얼 부르고 옆에 있던 친구들이 야영 갈 때는 이제 다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저를 약간 어디 도르네 보듯이 쳐다보면서 너 이 노래를 알아? 막 이래서 아는데 잠깐만 나 지금 제목 생각해도 잠깐 말 걸지 말아봐 이러고 너너너너너 이러면서 혼자 막 부르고 잊혀진 계절이었다. 맞아. 맞아요. 근데 저는 야영가 처음 알았잖아요. 그 노래 제목이 잊혀진 계절인지. 나도 맨날 부르거든.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노래는 다른 노래하고는 달리 그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그 때문에 너무 세서 제목이 임팩트가 임팩트 그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요. 제목을 그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사는 거 같아. 맞아요. 생각해보면 아닌 거야. 맞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꽤 있어요. 자, 판도라. 예, 좋아요. 판도라. 자, 오늘 마지막 하나만 더 심고 이제 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좋아요. 아빠는 그 시대 최애곡이 어떤 노래였었어요? 우리 때는 네. 이제 그 팝송하고 진짜로 고급진데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팝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7080에 해당되는 노래들 그리고 이제 그런 노래가 근데 의외로 라디오에서 팝송을 굉장히 많이 다뤄줬지. 막 댄싱팀 아침에 이런 거. 아침 시간에도 팝송이 많았고 밤에도 팝송이 많았고 아침 시간에는 팝송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그걸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발라드 같은 것도 많았고 막 맘마미아 이런 노래 들으셨나요? 굉장히 많지.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팝송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하지만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았지. 그쵸. 지금은 이제 J-팝, K-팝, 이 팝송 해가지고 진짜 많은 노래들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팝송 얘기하면은 참 감성이 다시 그쵸. 옛날 그 감성들이 떠올 거야 아마. 맞아요. 뭘 하든 게 라디오를 일할 때 사무직을 빼놓고는 대부분 라디오에서 하면은 되게 팝송을 많이 들었지. 이런 게 잊고 살다가요. 누군가 그때 시절의 노래나 향기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순간을 잠깐 떠오르면서 그때 그랬지 하는 그 여운이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기억이라는 전제 하에 저도 제가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학교 막 초등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요. 누구나 똑같아. 너무 시간이 안 가고 그러는데 지금 교복 입은 애들만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런 가정을 물론 다 겪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 때나 어렸을 때는 그냥 어른이 되면 뭐든 다 되는 것 같아. 맞아요. 돈도 많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렇지 막 그러니까 그쵸. 나이 제한도 없고 성인 되면 그러니까 뭐 뭐든 다 되는 그렇죠. 만능인 같지만 맞아요. 실제로 이제 나이 먹어 보면 그래도 다 똑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그쵸. 그 얘기 하는 거야. 학생 때가 좋았고 맞아요. 그런 젊음이 좋았고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먹고 뭔가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렇죠. 어른이면.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어깨에 짊어지는 이제 그런 짐들 각자의 짐인 거야 이것은. 그렇죠. 맞아요.
그 남자는 남자대로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남편은 남편대로 또 여자는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죠. 또는 뭐 등등등등 그렇죠. 모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제 그 모든 책임과 그런 것들을 다 짊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얼마만큼 그거 이제 힘든지를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아는 거지. 그니까요. 저도 항상 한 중고등학교 때는요, 23, 24 언니들, 대학 다니는 언니 오빠 생각하면 엄청 멋있어요. 그래서 직장까지 다닌다? 직장 가방 들고 막 출근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와, 진짜 너무 멋있다. 커리우먼이다.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성인이 되고 눈 시선이 바뀌잖아요.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잖아요. 죽기 직전이에요, 다들. 그렇지. 얼굴이 다 좀비예요. 아유, 어릴 때 제가 정말 좋아하던, 초등학교 때 정말 좋아하던 24살 언니가 있었는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어른 같았어요, 그분이. 근데 제가 2달 뒤면 24시잖아요. 저는 그냥 나이만 먹은 어린애예요. 뭔가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자라난 것 같지도 않고 어른스러워지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자꾸 저를 기다려주지 않고 가니까 뭔가 좀 더 빨리 배우고 싶고 빨리 어른스러워지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게 있더라고. 어느 순간 이렇게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쭉 가면서 뭔가 배움도 많고 뭔가 이렇게 내가 커가는 느낌이 들거든. 확실하게 있죠. 몸도 커지고. 그렇죠. 근데 이제 한 20대 이제 한 중반 즈음 되면은 뭐가 멈추냐면은 나이는 많아져. 나이는 앞을 향해 가는데 맞아요. 근데 나의 그 어릴 적 감성 있잖아. 그 감성은 딱 멈춰. 맞아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그 나이에 맞는 감성을 내가 갖냐?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요. 어릴 때 또는 그런 젊었을 때 그 감성을 그대로 내가 간직을 하고 맞아요. 이제 나이는 앞서가지. 그렇죠. 나이는 앞서가는데 그런 감성은 항상 머물러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마음은 늘 청춘인 거지. 그래서 참 세월이 야속하단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가 봐요. 네 입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참 내가 어떻게 제가 얘기해야 그렇다는 게 될지 아니라 이제 저희 아빠가 항상 마음이 이팔 청춘이셔가지고 저희 아빠한테 세월이 야속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다들 바쁘게 열심히들 살아왔고 이제 그렇겠지만 또 옛날하고 비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잖아. 그쵸. 이전에 이제 아버지 세대 때는 환갑, 60 어떤 그런 환갑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컸거든. 그쵸. 왜냐면 그때까지 사신 게 놀라운 일이니까. 그때 당시 뭐 한국 나이 그 평균 나이가 뭐 40 몇 살이었고 맞아요. 이랬거든. 48인가 그랬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60만 돼도 굉장히 할아버지였고, 그렇죠. 이제 70만 돼도 장수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맞아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70도 청춘이지. 이전에 60이 청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요. 지금은 70이 청춘이라 할 만큼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건 있어. 그런 건 맞아요. 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바삐 살다 보면 잊고 살아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 그렇죠.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바빴기 때문에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야. 그건 이제 다 똑같을 거야 아마. 그렇죠. 나에게도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너희들이나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랄까 그 안정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런 게 되니까 좀 마음은 더 편하긴 하지. 다행입니다. 저는 늘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저희 부모님이 어쨌든 청춘을 다 바쳐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 따지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시고 애를 낳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나이 때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면 참 부모님께 감사하고 더 해드리고 싶고 이런 게 있죠. 고맙다. 마음이. 그런 게 이제 되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거야.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에 제가 비싼 복숭아, 겨울 복숭아로 해서 사람 복숭아를 사드렸는데 아빠가 하도 안 드시길래 아빠 이거 한 해 10,000원짜리 복숭아요? 이랬는데 아빠가 에이! 그런 거 사지 말라. 에이 비싼 거. 왜 돈을 썼냐? 이러면서 제 마음입니다.
제가 입이 그렇게 고급스럽지가 않아가지고 네. 10,000원짜리 과일 하나 먹는 그런 입은 아니라서. 그것도 또 드시기 싫으시다고 딱딱하지 않다고 물렁하다고 절대 안 먹겠다고. 아니 제가 원래 먹는 것을 그렇게 막 이렇게 미식가 개념하고 아직 거리가 멀고 네. 먹는 게 별로 즐거움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안 드실 건 아니세요. 자, 자. 솔루치아. 이거 사실 그 소개도 하기 전에 그렇죠. 다 심어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솔루치아라는 아이인데 너무 예뻐요. 요즘에 굉장히 저희 그 매장에 인기가 있는 그쵸. 누가 우리 저 너무- 딸내미가 키워서 그래요. 자, 합식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은 선수를 치셨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 한번 네. 뿌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가을이 역시 물이 잘 올랐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도 다리기보다 딸이 더 예쁘죠? 네. 사무적인 반응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